병실의 정막 속에서 최규태의 절망적인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묻혀라,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무슨 소리야? 무슨 못할 짓을 했다는 거야? 23빌딩. 나 40억에 팔았어. 그런데 너한테는 30억이라고 거짓말했어. 한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최규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운빌딩도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꿨어. 네가 기억을 잃었을 때. 최규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묻혀라.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한무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규태는 한무철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규태야. 묻혀라. 고마워.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무철은 최규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사실 나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최규태는 충격을 받고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던 거야? 응. 하지만 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어. 42년 친구니까. 한무철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사기꾼들에게 죗값을 받아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행복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쿵. 한무철의 머리가 주차된 승용차의 범퍼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최규태를 구하려던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한무철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들이 석양빛에 검붉게 반짝였습니다. 묻혀라. 묻혀라. 최규태는 공황 상태에 빠져 한무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친구의 몸을 보자 최규태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무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해야 해? 묻혀라, 정말 미안해. 최규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차에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어요.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세요? 대운빌딩 앞 주차장이에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규태는 한무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왔지만 최규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무철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최규태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묻혀라,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최규태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대운빌딩을 몰래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 이산빌딩 매각 대금을 속인 것, 한무철을 속이고 배신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묻혀라, 깨어나면 다 털어놓을게.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깨어나. 최규태는 자신을 구하려다 다친 친구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한무철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한무철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살아있어. 너 없으면 난 정말.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처치사들이 재빨리 한무철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최규태는 혈압과 맥박을 재는 응급처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제발 잘 부탁드려요. 최규태는 구급차에 타면서도 한무철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친구의 손을 꽉 잡으며 최규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묻혀라, 제발 죽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42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구급차 안에서 최규태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한무철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는 동안 최규태는 친구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보며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식은 서둘러 외투를 입으며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예숙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갑자기 웬일이야? 평소에 무철이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김대식이 의아해하자 이예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철이가 다쳤다는데 인지상정으로라도 가봐야지. 그리고 이예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김석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석진아, 엄마가 병원 가는 동안 네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이예숙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우와 당장 관계를 정리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버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서우 그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 복권 문제로도 모자라서 연애까지 하면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예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대식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혜수가 무철이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가자. 안 돼요. 석진이가 대답해야 해요. 이예숙은 김석진의 팔을 붙잡으며 강요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이사 가더라도 너 혼자 남아서 그 애랑 사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김석진은 어머니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한무철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연애 얘기를 꺼내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무철 아저씨가. 바로 지금이야. 네가 확실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이예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357억이라는 거액이 걸린 상황에서 상대편 가족과 혼인 관계까지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우와의 관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알겠어? 김대식이 못 참겠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혜수가 정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무철이가 의식불명이라고 규태가 그러는데. 알겠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죠. 이예숙은 김석진에게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석진아, 엄마 말 잊지 마. 돌아와서 얘기 더 할 거야. 김석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모가 급히 나간 후 혼자 남은 김석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한서우와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 안에서도 이예숙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석진이 그 애한테 정 떨어뜨려 놔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일 나. 김대식은 운전대를 꽉 잡으며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친구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도 돈과 체면만 생각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미자는 간호사에게 한무철의 상태를 급히 물었습니다. 한무철 환자 어디 계세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가족분이세요?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자는 응급실 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어떤가요? 의사는 CT 촬영 결과를 보며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외상성 뇌손상 의심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다행히 크지 않지만 뇌압이 상승한 상태예요.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안 돼. 안 돼요. 이미자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복도에 이미자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제발 깨어나요. 이제 막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뒤늦게 도착한 김대식이 울고 있는 이미자를 발견했습니다. 미자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무철이는? 대식 씨, 의사 선생님이 뇌사가 될 수도 있다고. 이미자는 김대식의 품에 안겨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김대식은 이미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무철이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꼭 깨어날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해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다정하게 위로하는 모습에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식 씨, 미자 좀 놔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이해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대식이 당황하며 이미자에게서 물러났습니다. 혜수가 지금 그럴 때가 언제까지 다른 여자 붙들고 있을 거예요? 체면이란 게 있지. 이해숙은 신랄하게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미자는 이해숙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해, 혜수가. 너무 놀라서. 미안하긴. 평소에 우리 무시하고 잘난 척하더니 이럴 때만 의지하네. 혜수가. 그만해. 김대식이 크게 소리쳤지만 이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생긴 것도 다 무철이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 아냐? 사기꾼들이랑 어울리고. 그만둬. 이미자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해? 결국 이해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홀로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해숙이 떠난 후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김대식은 이미자를 최규태에게 맡기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혼자 서 있는 최규태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규태야. 대식아. 무철이 어때? 최규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대식은 최규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무철이가 왜 갑자기 사고를 당한 거지? 김대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차도로 뛰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규태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김대식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최규태를 압박했습니다. 왜 무철이가 너를 구하려다 다쳤어? 네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야? 대식아,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최규태가 격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무철이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김대식은 계속해서 최규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최근 한무철이 자신의 빌딩 문제를 계속 언급했던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무철이 빌딩 관련해서 너한테 뭔가 따진 건 아냐? 무슨 소리야? 빌딩이 무슨 상관이야? 최규태의 반응이 과격해지자 김대식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규태야, 너 정말 무철이한테 숨기는 게 없어? 최근에 무철이가 자꾸 네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를 했는데? 네가 자꾸 이상하게 군다고 뭔가 감추는 것 같다고. 최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대식은 그런 최규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태야, 설마 정말 무철이한테 못할 짓을 한 건 아니지? 야, 김대식, 너 지금 미친 거야? 42년 친구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최규태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이라고? 너 지금 나를 용의자 취급하는 거잖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대식은 최규태의 과격한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을 굳혔습니다. 규태야, 진정해. 하지만 무철이가 깨어나면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겠어. 그래, 깨어나면 다 밝혀질 거야. 그때 네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될 거다. 김대식은 최규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규태야,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털어놔. 무철이한테 미안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없다니까. 나한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결국 김대식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됐어. 하지만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혼자 남은 최규태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미자는 한무철의 옷가지를 챙겨오겠다며 병원을 잠시 나섰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최규태는 의식불명 상태의 한무철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한무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최규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기계음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최규태는 한무철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친구의 손을 만지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규태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한무철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모든 범행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악마적 유혹이었습니다. 대운빌딩 명예 변경한 것도, 이산빌딩 돈 빼돌린 것도, 무철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최규태는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쓰러진 친구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최규태는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철아, 제발 깨어나.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돼. 하지만 너는 깨어나야 해. 최규태는 한무철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어? 너를 배신하고도 모자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최규태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떨렸습니다. 42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너는 그렇게 좋은 놈인데. 병실 밖으로 간병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규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무철의 회복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철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가 깨어나면 무릎 꿇고 사과할게. 모든 걸 돌려줄 테니까 제발 깨어나. 최규태는 또다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이런 나쁜 생각하는 내가 미워. 정말 미워. 계속해서 자신을 때리는 최규태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무철이를 내가 어떻게? 최규태는 한무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한무철의 손등에 떨어졌지만 한무철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병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최규태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의 회복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무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철이 의식을 되찾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최규태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있던 손을 멈추고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무철아, 정신 차렸어? 한무철은 흐릿한 시야로 최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최규태의 뺨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규태야, 너 뺨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한무철의 첫마디가 자신의 안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최규태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최규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규태야, 울지 마. 나 괜찮아. 한무철은 최규태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친 거 아니야.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아니야, 무철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최규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철아,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무슨 소리야? 무슨 못할 짓을 했다는 거야? 한무철이 최규태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최규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산빌딩 말이야. 이산빌딩이 뭐? 나 40억에 팔았어. 그런데 너한테는 30억이라고 거짓말했어. 한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최규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운빌딩도 뭐?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꿨어. 네가 기억을 잃었을 때. 최규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무철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한무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규태는 한무철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면 실망하거나 절규를 선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규태야, 무철아.
고마워. 뭐가? 최규태는 놀란 눈으로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무철은 최규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사실 나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뭐라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 충격으로 기억이 다 돌아왔어. 네가 한 일들도 다 기억나고. 최규태는 충격을 받고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던 거야? 응. 하지만 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어. 42년 친구니까. 한무철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지. 규태야, 나도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겠어. 한무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들 무시하고 가족들도 소홀히 하고 내가 먼저 잘못한 거야. 최규태는 한무철의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친구를 배신한 거잖아. 규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친구로. 한무철이 최규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규태는 그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42년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감동적인 순간이 병실에 흘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김대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무철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철아, 정신 차렸구나. 정말 다행이야. 대식아, 미안해. 걱정 끼쳤지? 한무철이 미소를 지으며 김대식을 반겼습니다. 김대식은 최규태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규태야, 왜 울어? 무철이 깨어났는데. 그게. 대식아. 한무철이 김대식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앉아봐. 김대식이 의자에 앉자 한무철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알지? 그 여자가 사기꾼이야. 뭐라고? 장미랑 장태풍이 한패야. 둘이 커플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김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미는 규태랑. 다 가짜야. 장미가 규태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고 장태풍이 나한테 한 투자 제안도 전부 사기였어. 한무철은 모든 기억을 되찾은 상태에서 장태풍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태풍은 여러 가명을 쓰면서 투자 사기를 쳐. 나한테는 장 대표라고 했고 규태한테는 장동건이라고 했어. 세상에. 그럼 규태가 위험한 거 아냐? 김대식이 최규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장태풍을 잡아야 해. 한무철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내가 사기당한 돈도 찾고 규태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야겠어. 최규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철아, 사실 장미가 나한테 대운빌딩을 팔라고 계속 부추겼어. 해외 투자하자면서. 역시 그런 거였구나. 대식아, 우리 삼총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 한무철이 두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2년 우정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야. 김대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할 거야? 함정을 파야 해. 장태풍이 욕심을 부리도록 유도해서 한 번에 잡는 거야. 한무철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태가 대운빌딩을 팔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 장태풍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최규태가 걱정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하면 무섭지 않아. 경찰에도 미리 신고해두고. 세 친구는 장태풍을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2년 우정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장미는 장태풍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규태가 무철이 때문에 병원에 있어요. 무철이가? 어떻게 된 거야? 장태풍의 목소리에 관심이 섞였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래요. 규태가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장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네.
무철이 없는 틈을 타서 대운빌딩 계약을 성사시켜야 해. 제 생각도 그래요. 규태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니까 압박하기 딱 좋죠. 장태풍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대운빌딩이 시세가 얼만지 알아? 최소 200억은 넘을 거예요. 우리가 50억만 주고 가로챌 수 있다면 150억 이상 순수익이네. 이번이 마지막 한탕이야. 장태풍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규태한테 무철이 상태를 빌미로 감정적으로 압박해. 친구를 살리려면 빨리 돈이 필요하다고 하든지. 알겠어요. 그런데 무철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장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일단 계약서부터 받아내는 게 중요해. 장태풍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무철이 그 양반도 참 불쌍하긴 해. 친구 믿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으니. 그러게요. 규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친구 재산 가로채고. 장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우리한테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지. 맞아요. 어차피 더러운 돈인데 우리가 가져도 되죠. 두 사기꾼은 전혀 죄책감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미야, 이번 일 끝나면 우리 해외로 나가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로. 좋죠. 2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요. 장미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일 규태한테 접근해봐. 무철이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추겨. 네, 알겠어요. 규태가 워낙 감정적인 타입이라 쉬울 것 같아요. 좋아. 이번이 우리 마지막 작품이니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 장태풍과 장미의 치밀하고 냉혹한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사고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악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장미는 거울을 보며 가짜 눈물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한서우는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김석진을 찾았습니다. 김석진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서우를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서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한서우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진은 한서우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엄마가 또 뭔가 했어? 그것도 있지만. 오빠, 우리 이대로 계속 사귀어도 될까요? 한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김석진이 당황하며 한서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서우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두 반대하시잖아요. 복권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싸우고. 서우야,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357억이라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한서우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귀는 걸 알면 더 화낼 거예요. 김석진은 한서우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우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이라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오빠도 힘들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김석진이 한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우야, 나한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부모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한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가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럼 됐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싸우시는데 우리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김석진은 한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우야, 우리가 포기하면 그게 진짜 끝이야.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일 거야. 오빠. 믿어줘, 서우야. 내가 우리 사랑 지켜낼게. 김석진의 진심 어린 말에 한서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함께 힘들어하자. 혼자 견디지 말고. 김석진이 한서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런 시련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더 단단해져야 해. 한서우는 김석진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우야. 집으로 돌아온 이해숙은 김미진에게 이사 준비를 재촉했습니다. 미진아, 짐 정리 다 했어? 엄마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아직 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김미진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해숙은 김미진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야 해. 더 있으면 돈 다 빼앗길 거야. 하지만 엄마,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복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진아,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이해숙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아빠가 이미자한테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 편만 들고 있는 거야. 설마 그럴까요? 오늘 병원에서 봤잖아. 이미자 위로하는 모습이 남편이 하는 행동이야? 다른 여자야. 이해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2년 전부터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나랑 결혼한 것도 차선책이었던 거고.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미진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이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네 아빠 때문이야. 첫사랑만 바라보고 살면서 나는 뭐야? 엄마, 357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도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니. 정말 한심해. 김미진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네가 집까지 경매당했을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 모녀는 함께 김대식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보다 친구들이 우선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똘똘 뭉쳐야 해. 절대로 무철이한테 돈 줄 수 없어. 엄마, 그런데 정말 이사 가야 할까요? 여기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숙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우리가 나가면 더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럼 계속 여기 있으면서 아빠를 감시해요. 절대 이미자 아줌마한테 돈 주지 못하게.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 모녀가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이해숙과 김미진은 김대식의 당첨금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빠가 어떤 수를 써도 우리가 막을 거야. 네, 엄마. 가족이 우선이죠. 두 사람의 눈에는 당첨금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황금옥은 혼자서 임신 사실을 감추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민들레에서 홀로 앉아 임신 수첩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황금옥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규태와의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 없이 홀로 출산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최민용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금옥 이모. 민용아, 어떻게 여기 왔어? 황금옥은 급히 임신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빠 찾으러 왔는데 없네요. 이모는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최민용의 순수한 관심에 황금옥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용아, 이모가 하나 물어볼게. 네? 황금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너한테 동생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동생이요? 최민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동생 정말 갖고 싶어요. 혼자라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정말? 네.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어요. 동생이 생기면 제가 잘 돌봐줄 거예요. 최민용의 순수한 대답에 황금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 황금옥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용아, 아빠 요즘 어때? 좀 이상해요. 요즘 장미 아줌마랑 자꾸 만나시는데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돈 얘기를 자꾸 하세요. 투자한다고. 황금옥은 최규태가 장미의 사기에 걸려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민용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용아,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그런데 이모는 정말 괜찮으세요? 자꾸 울 것 같은 표정이세요. 최민용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황금옥은 마음이 더욱 무너졌습니다. 괜찮아, 민용아. 이모는 괜찮아.
하지만 황금옥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모,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세요? 민용아. 황금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민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모는 민용이만 있으면 돼. 민용이가 이모 편이잖아. 당연하죠. 이모가 저한테 제일 잘해주시는걸요. 최민용의 순수한 마음에 황금옥은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최민용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아이로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용아, 이모가 항상 네 편이야. 저도 이모 편이에요. 황금옥은 복잡한 심경으로 최민용을 바라보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옷가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온 이미자는 깨어난 한무철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미자씨, 걱정 끼쳤어요. 한무철이 미소를 지으며 이미자를 맞았습니다. 이미자는 한무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깨어나지 못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미자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한무철의 진지한 목소리에 이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다 기억나요. 한무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에만 눈이 멀어서 가족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한테도 못되게 굴고. 여보, 미자씨,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될게요. 한무철이 이미자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한무철을 용서했습니다. 여보도 많이 힘드셨죠?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태아와 한서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두 남매는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태아야, 서우야.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이 미안했어. 한무철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벌이에만 신경 쓰느라 너희들 마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건강하시면 돼요. 한서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빚 갚는 데 도움 드릴게요. 한태아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아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무철이 아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서우야,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한무철의 말에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요. 네, 미자씨.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한무철 가족의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한서우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며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최규태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장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빠, 무철 오빠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치료비 많이 들 텐데 괜찮으세요? 급하게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최규태는 장미의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무철에게서 장미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장미가 사기꾼일까? 최규태가 혼잣말하고 있을 때 장미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장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최규태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철이 오빠는 어떠세요? 많이 심각해요? 아니야, 다행히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장미가 최규태의 팔을 붙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장미의 말에 최규태는 한무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 얘기를 먼저 꺼낸다는 한무철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장미야, 너 혹시... 네? 뭐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최규태는 장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야. 대운 빌딩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장미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분께 연락해 볼까요?
무슨 분? 해외 투자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동건 사장님. 최규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무철이 말한 장태풍의 가명 중 하나가 바로 장동건이었습니다. 장미야, 그분 정확히 어떤 분이야? 아,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돈도 많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장미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 지금 급하시니까 빨리 연락해 볼까요? 시세보다 비싸게 쳐주실 수도 있어요. 최규태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무철이 말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장미야. 네?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장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동건이라는 사람 사기꾼 아냐? 오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미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최규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철이한테 다 들었어. 너랑 장태풍이 한패라는 것도. 장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이제 그만해, 장미야.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최규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42년 우정을 이용해서 사기 치려던 거구나. 장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최규태는 장미에게 등을 돌리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사랑 사이에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